일자리 선생님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보람 일자리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람 일자리 주인공이 선생님들이라 생각하고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성함 아세요? 몰라요. 예, 임은정 센터장님이신데요. 면접 때 뵙고 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면접 때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초 50플러스 센터 임은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 해 동안 제일 고생하신 선생님들이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사실 지역사회 안에서 저희가 50플러스 센터가 참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서로한테 정말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2025년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또 서초 50플러스 센터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서초에서는 어땠는지 또 우리와 관계 있는 재밌는 통계 그런 것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건 이제 서울시에서 그 주관하는 사업이고 서초, 강남, 송파 이 지역 일대 이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12개 센터에서 총 참여 인원이 1,333명이었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올 한 해. 네, 그리고 나머지 캠퍼스에서 전체에서 한 2,400명. 그렇게 2024년에 참여하셨고요. 여기 센터 넘버링 쭉 돼 있는데 서초 138명 나쁘지 않죠? 올해 4회째 참여하신 분이 제일 많이 참석한 분이세요. 하는 일은 뭐냐면 어느 기관에 파견되냐면 복지시설만. 그래서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 지역복지단 사업이라고 불러요. 이 처음에 지망하실 때 제일 많은 데서 적어내신 데 지역사회예요. 반포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 뭐 도서관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지원하셨어요. 두 번째 인기 높은데 청소년. 네, 세 번째 노인 분야. 그다음에 마지막 장애인. 책에 맞는 좀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재참여 시에는 근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가장 크게 변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보람 일자리였잖아요. 좋지 않았나요? 보람 일자리?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름을 서울 중장년 가치 동행 일자리래요. 뭐 가치에서 12개 지역사회에서 보통 한 1,500명, 1,200에서 1,500명 정도 참여한다. 나머지는 서울시 지경에서 이렇게 참여한다. 그리고 그 12개 하는 데는 어디 간다고? 지역복지관에. 우리가 주로 간 장애학생 학습 지원. 제일 중요하죠. 우리 가장 많은 데 배치했었잖아요. 두 번째 장애인 분야. 세 번째 노인 분야. 그 지역사회 한 개 또 뭐 있다? 청소년. 이렇게 한다. 그래서 1년 성과가 이랬고 우리는 120명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마지막 남은 인원 108명. 중도폭이 가장 적은 건 어디? 네. 장애학생 학습 지원과 노인 분야. 우리 같이 축하.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연하게 보람 일자리에서 8.5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 같은 일을 8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닐 때 학교에서 대학생들 성적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했고요. 거기를 퇴직한 후에는 대치동에 있는 수학 전문 학원에서 상담 실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직 후에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니까 마땅치가 않은데 우연하게 컴퓨터를 배워서 자격증을 한번 따보라는 선생님의 권유로 인해서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정보화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모든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장기로 8.5년을 근무하고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조명현입니다. 다니엘 학교에서 21년 그러니까 제가 20년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팬데믹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다가 여기에 이게 이제 공지가 돼가지고 그때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신혜영 선생님은 아까 이분이 또 이렇게 성실하세요. 저한테 꼭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딸이 오셨어요. 딸이. 그래서 엄마 대신 미안함을 전하면서 제가 선물 다 드렸습니다. 신혜영 선생님. 정수원 선생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수원 선생님도 선생님이 반포 중학교인가? 신반포 중인가? 신방포.
네, 신반포에서 중학교죠. 네, 네. 네, 신반포 중에서 하시는데 제가 가보니까 애들이 되게 귀엽긴 귀엽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그렇게 매일 가셨고요. 이혜순 선생님? 네, 이혜순 선생님 박수. 박미연 선생님, 네, 박수로. 선생님이 초등학교셨나? 거기 신중초. 예, 신중초에서 하셨습니다. 가는데 선생님도 선생님 오래 하셔가지고 가는데 선생님 포스가 딱 나오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예. 제가 그 사안이 있었는데 57시간씩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종주 선생님이 이제 타일 이런 분이 많이 있는데요. 김종주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교육, 회의, 뭐 일치 다 완전히 다 끝내주셔서 되겠습니다. 김남석 선생님은 저기 이제 바로 옆에 있는데 저는 지금 나래학교에서 장애 학생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참여했고요. 1년 소감 그냥 이렇게 적어온 거 이렇게 읽겠습니다. 출근한다. 와이프에게 힘차게 말한다. 현직에 있을 때 출근길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는데 60 넘어 철이 들었는지 출근길이 가볍기만 하다. 은퇴 후 봉사해보자는 모호한 생각만 해보다 이제는 목표가 되었다. 누가 보람일자라고 정했는지 장애 학생들에 대한 봉사로 보람을 느끼고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으니 나에게 딱 맞는 명칭이다. 계절이 바뀌면서 아이들의 옷차림에도 변화가 있었건만 웃는 소리, 떼쓰는 소리, 청개구리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 개구장이라도 좋으니 미소를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봉사 후 또 다른 즐거움은 큰 돈은 아니지만 서초 50플러스에서 입금되는 날이면 와이프에게 외식할까? 하고 말하는 기쁨도 있다. 그러면 와이프는 그래 하자 외식이라며 환한 웃음을 지으며 화답한다. 인생 이막의 삶에서 오늘은 어떤 소소한 추억거리를 만들어 볼까? 제가 잠시 올렸습니다. 따르릉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 제 시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본다. 몸이 기억하는 습관으로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또 알차게 보낼까 하고 궁리하던 차에 신문에 딱 떼어인 보람 일자리가 눈에 들어온다. 그래 보람찬 하루, 아직은 낯설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마음먹기 나름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듯 마음먹기 순인 것 같다. 때때로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에 건강도 함께 채우면서 행복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감사합니다. 매일 장문을 하십니다. 제목도 있어요. 뭐 첫 출근, 뭐 설레임. 와 진짜 선생님 베스트 일지상 보여주세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재밌게 쓰고 싶었거든요. 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교직에 머무른 적은 없고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은 있지만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저에게 서초 50플러스 센터를 통해 활동하고 경험하게 된 2024년은 제 삶의 환희와 보람, 희망세포를 깨워준 한 해였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우연한 기회로 보람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앞섰지만 정기적인 센터의 교육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 용기가 되고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발달장애의 학생들을 돌보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학생들이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보람을 느끼게 되어 23년도에도 보람 일자리에 참여하여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활동을 부탁하실 때는 부족하지만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15년 만에 여기 가정주부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저도 좀 서툴고 애들도 서툴었는데 이제 저번 주에 끝났잖아요. 이제 선생님 이제 끄시고 다 내년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그랬더니 애들이 남자애들인데 되게 섭섭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니까 참 도움이 되는구나. 얘네들도 서로 정이 쌓이고 처음에는 저보다 애들이 크니까 약간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1년 딱 지나니까 애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들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게 정 쌓이고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초 IT 센터에서 있었고요. 처음 지원하게 된 거는 여기 취업 상담으로 왔다가 그 선생님이 여기 가보지 않겠나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거기 있으면서 제가 놀라운 거는 44년생이신데 그 IT 센터 교육이 그 AI하고 뭐 챗GPT 이런 걸 교육하거든요. 그걸 배우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괜찮은 일이고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일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일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6개월 정도는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1대1 상담까지 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가지고 응대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보람 있는 일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왕중학교 장애학생 학습 도움하고 있는 정규아입니다. 은퇴 후 첫 번째로 선택한 보람 일자리. 제가 돌이켜보니까 올해 가장 잘한 선택은 보람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학생 학습 도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살짝 있었지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특히 또 동네 바로 앞에 있는데도 10년 넘게 살았는데도 관심이 없다가 그 학교에 출근하고 학생들을 바라보니 거리를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도 달라 보이고 너무나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특히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 선생님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러 과목을 다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학원도 운영하셨고 교사도 하셨고 했던 그 모든 여태까지 했던 집약된 경험을 거기에 쏟아서 하고 계셔서 선생님이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너무 쏟아서 학교에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제가 소개 안 드려서 그렇지 제가 모니터링 갔을 때 정말 90%에서 학교는 뭐 거의 대부분이었고 다른 곳에서 이 선생님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콜을 넣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보조 개념이고 이렇게 도와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작 근무를 하시는 분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곡초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혜원입니다. 보람 일자리 장애학생 분야 활동을 올해 처음 시작했고요. 1학년 지적장애 학생 수업 시간과 2학년 중증자폐 학생 돌봄 시간에 동행하여 도와주었습니다.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일은 학생들의 특성상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또 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였습니다. 들과 인연이 올 한 해로 끝날 수 있겠지만 저희 이쁘고 대견한 첫 학생들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로 인하여 소중한 경험을 주신 50플러스 센터와 보람 일자리 참여자들을 위해 고생하신 권준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졸업하겠습니다. 이규 선생님, 거북이 출근. 이규입니다. 강남대학교에서 근무했고요. 50플러스 덕분에 다른 세상을 보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그 치매 걸리신 분들이거든요. 우리의 미래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반반 교사를 삼아서 뇌 운동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문한 어린이들의 꾸밈 없는 모습과 웃음소리에서 우리 사회의 밝은 앞날을 그려볼 수 있었으며 제 개인적으로는 지나온 삶을 관찰해 볼 수 있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크게 느낀 게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참 엄청나게 수고하고 주변에 관련된 정말 많은 분들이 동원된다는 것에 좀 놀랐고요. 왜냐하면 저도 같이 일하게 돼서 참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거는 늘 같은 거지만 그 학생들의 그 감정의 기복 때문에 그 학생들의 기분을 좀 잘 맞춰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고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매해 만났던 애들 그 다음 너무 궁금해서 다른 데를 못 바꾸겠더라고요. 애들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같은 데를 원하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초 50+ 지원은 처음이었고 1시간 안에 100여 명의 어르신들 급식 보조 일이 처음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어르신들께 진심을 다하고 소통한다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윤 학생은 대소변 실수가 작고 음악 소리나 외부 환경에 방방 뛰는 학생이었습니다. 롯데월드를 비롯하여 외부 체험 활동을 함께 할 때는 대소변 실수를 할까 더욱 긴장을 하며 화장실을 계속 데리고 다녀야 했고 방방 뛰는 윤희를 잡아 앉히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만들기 수업이나 체험 수업 시간에 제가 다른 친구들 옆으로 가서 돕고 있으면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계속 오는 모습을 보였고 저희 옆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윤희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면서 기침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한 학생이 100일의 확진을 받았고 저까지 100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찍은 사진을 보는데 전 딱 느꼈거든요. 그 아이들이 경계를 풀고 이렇구나. 왜냐면 거기 학생이 고등학생이잖아요. 남학생. 그 대소변 선생님 할 의무도 없잖아요. 근데 걔 할 때마다 선생님이 땀 주룩주룩 하면서 그걸 시키신다고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학교가 좀 너무한다. 그래서 말씀하다 보니까 그 학생이 선생님이 있어야지 화장실을 간대요.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해줬으면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박광희 선생님, 새내기죠, 새내기. 퇴직하고 몇 개월 동안 조금 기분이 좀 많이 다운됐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그 아침 회사를 받으면서 출근하는 게 제 삶에 큰 활력이 됐고 또 에너지가 또 충만했고 나도 어떤 존재감을 또 상당히 퇴직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존재감이 좀 느끼게 되면서 삶에 굉장히 좀 어떤 활동적인 여유가 좀 생기고 좀 업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몸이 영 찌뿌둥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일어나는 시간도 뭐 9시, 10시 이것저것 하다 보면 3시가 되는데 그때 밥 먹으러 가면 요즘은 다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밥도 못 얻어먹고 아내도 집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11월 말 우리 다니엘 학교를 금년에 마감을 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몸도 가뿐했고 허리도 안 아프고 밥도 그 급식 잘 챙겨주니까 잘 먹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너 달은 앞으로 이런 증상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내년에 안 뽑아주면 이런 현상이 계속돼서 병이 날 것도 같습니다. 제 허리 10년 전에는 제가 밀림에 거의 비슷한 그 다니엘 학교가 지금은 거의 감히 정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앉아서. 그래서 저는 신중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 학습 지도 지원하는 곽미영입니다. 제가 맡은 학생은 3학년 여자애와 6학년 남자애였는데 다 잡혀였어요. 보람 일자리 이렇게 발표하라고 해서 보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한 뒤에 좋은 결과, 만족감,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이들 그대로 보람 있었고 만족했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떠나는 걸 볼 때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그 사이를 지나가게 돼요. 매일같이 한쪽에는 그분들보다 한 60, 70년을 적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보다 더한 할머니, 어른들이 하는 걸 볼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즐겁게 살고 여러분들을 돕고 갈 것인가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초아이 교수한테 내년에도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해서 좋은 자리가 되는